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공연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신명나는 가락에 공연장에도 다시 신바람이 붑니다. 너무 짧게 지나갈 정도로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제 손녀도 어린 손녀도 계속 박수 치더라고요. 하도 놓칠 수 없는 장면들이어가지고 우리 국악의 끝없는 변신이 대중과 이제는 세계인의 이목까지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 전통 음악이 한국에서 이게 더 이상 이제 로컬에만 존재하는 음악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지구화 시대에 전 세계 이제 세계 시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민족의 멋과 흥이 어우러진 가락. K 국악의 현장으로 지금 떠나 봅니다.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국악당. 이곳에 자리한 야외 공연장엔 분주함 속에서도 기분 좋은 설렘이 가득합니다. 지난 2년여간 중단됐던 야외 공연이 다시 열렸기 때문인데요. 처음 재개된다고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오랜만에 하는 거여서 이제 농악놀이를 어떻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좀 약간 기대도 되고 어제 이제 연습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오랜만에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온몸이 다 지금 쑤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한 지 한 몇 년 넘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런 큰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야외 공연에 대한 거리두기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며 마침내 열린 기산국악당 토요 상설 공연. 이날 공연자로 시흥 월미 농악단이 초청이 된 건데요. 특히나 이런 풍물, 이런 농악은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대규모의 집단적 연행물이다 보니까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공연도 못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연습도 못했어요. 오늘 이게 대면 행사는 첫 이렇게 대면 행사입니다. 아주 그래서 기분도 좋고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관객과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먼 길을 달려온 단원들. 탁 트인 야외 공연장에서 동선을 맞추다 보니 어느새 긴장감도 사라진 듯 보입니다. 한옥이 여기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악기를 울리면 천연 음향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림이 되게 풍성하게 들려가지고 이런 환경적인 공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시흥 월미 농악은 벼농사가 번성했던 경기도 시흥 월미 마을을 중심으로 19세기 이전부터 내려온 민속놀이인데요. 짜임새 있는 편제와 예술성이 독보적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때 사라질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보존회의 노력으로 전승되고 있는 한편의 종합예술입니다. 오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재밌을까요? 다 재밌는데 마지막에 개인놀이 이제 각각 악기대로 솔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좀 하이라이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대가 기대되는 건 관객들도 역시 마찬가지. 흥겨운 길놀이를 시작으로 드디어 본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결란하고 경쾌한 꽹과리의 쇠가락과 단정하고 빠른 소고의 상모놀림이 인상적인데요. 공연자들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동선, 진풀이 역시 빼어난 볼거리입니다.
과거에 전쟁을 치를 때 또는 이렇게 방어하고 공격할 때 이런 진풀이가 이런 농악으로 들어와서 그 움직임이 또 아주 새롭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시면은 장단과 진풀이가 하나로 엮여가지고 판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놀이터가 놀다 보면 관객이 신이 나면 그 판에 들어와요. 개입을 해요. 같이 흥청거리고 놀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큰 게 우리 이 전통, 특히 농악의 특징인데, 여기에 화려한 무동 노름은 시흥 월미 농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밟고 올라서서 행하는 오무동. 시선을 잡아끄는 기계적인 춤사위가 흥미진진함을 더하는데요. 재밌는 볼거리로 신명나는 한판놀이가 마무리되는 자리. 공연자와 관객 모두 그동안의 아쉬움을 전부 털어낼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무대를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재밌고 신기했어요. 아주 어릴 때 본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또 새롭고 또 어린 얘들이 전수자가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땡볕에 어린 피조리들이 이 춤을 추고, 사실 아까 그 오무동 태우는 거는 힘든 일이거든요. 굉장히 그 균형 잡기가 힘들고, 그래서 참 자주 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너무 반가웠어요. 여기가 아주 딱 우리 전통예술, 마당놀이 이런 거 하기에 좋은 이런 환경인 것 같아요. 시흥 월미 농악단의 멋진 무대가 펼쳐진 여기 기산 국악당은 어떤 곳일까요? 경상남도 산청군에 자리한 남사 예담촌. 18세기부터 지어진 전통 한옥이 수십 채 남아 있어 고즈넉한 정취와 멋을 간직한 곳인데요. 이 마을 끝에 자리 잡은 기산 국악당은 전통음악 계승과 더불어 국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국악당에 들어서면 곳곳에 놓여있는 악기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두드리면 힐링됩니다 라는 문구처럼 국악당을 방문하는 누구나 악기를 두드려 볼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현대 국악계의 큰 스승 기산 박헌봉 선생의 호를 따서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선생의 고향 역시 이곳 산청이기에 더욱 각별하게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박헌봉 선생 제자인 최종실 명인이 이곳에서 스승의 뜻을 잇고 있는데요. 그 역시 상모놀이와 소고춤 달인이자 우리나라 사물놀이의 창단 멤버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지금 사천입니다. 삼천포가 제 고향인데요. 진주 삼천포 농악에 1965년도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형 공연에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장으로 내려오신 선생님이 기산 박헌봉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그 기능을 보시고 절 스카우트 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설립한 학교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국악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 국악사에서 꼽을 수 있는 박헌봉 선생의 업적 중 하나는 1960년 우리나라 최초로 국악예술학교를 설립했다는 건데요. 전문적인 국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했기에 지난 60여 년간 우리 국악사에 이름을 남긴 명인을 여럿 배출했고, 최종실 명인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국악을 살리려면은 인재 양성뿐이 없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요. 그 60년대에 학교가 설립했는데 우리가
6.25 전쟁을 거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혼란한 환경 속에서 오로지 학교를 설립해서 국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신념 하나로 결국 이뤄내신 것이죠. 우리 국악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선생님이 큰 안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악이 이렇게 지켜지고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국악학교 설립과 더불어 기산 박헌봉 선생의 또 다른 업적은 국악 대중화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관현악단을 창립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이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 관현악단 창립 기념 사진입니다.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학생들을 국악을 아리키 보니까 파트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가야금 배우는 사람, 피리 배우는 사람, 대금 배우는 사람 다 따로따로 선생이 있기 때문에 다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걸 융합으로 함께 하면 그냥 악단이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서양 오케스트라 흉내낸 것이 아니라 국악도 얼마든지 관현악단 편성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서 대중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게 적중했다고 생각이 되죠, 오늘날. 국악 대중화를 위해 박헌봉 선생이 만든 국악 관현악단은 오늘날 국립, 도립, 시립 관현악단의 모태가 됐는데요. 국악 관현악단은 과연 어떤 음악을 추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우며 관현악단의 연주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꼭 봐야 돼요. 이건 꼭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악기 하나 공연이 아니고 이건 국악 관현악단 공연인데 전체적인 관현악단과 어우러지는 음악 자체를 기대하고 있어요. 되게 설레고 있어요, 지금. 제 딸이 장구를 배우고 있어서 다른 이제 악기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런 합주가 됐을 때 큰 공연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전통 음악에 뿌리를 두고 현대적인 음악 활동으로 관객과 소통한다는 국립 국악 관현악단의 무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가야금, 검은고, 대금, 태평소와 북등이 어우러지는 관현악단의 순수 연주곡은 물론 소리꾼 김준수와 함께하는 수군가의 한 대목이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특히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테마곡 문 리버를 국악 관현악단 연주로 듣는 경험은 관객들에게 새로움과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국악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국악 관현악 있는 것도 몰랐고 처음 본 건데 그러니까 공연에서 막 감동이 너무나 That was so beautiful.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우리나라 그 악기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랐고 한국 떠난 지 한 40년 됐어도 그 소리가 항상 좋아서 유튜브로도 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현장에 와서 진짜 들으니까 너무 감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날치라는 밴드 덕분에 이 국악이 좀 많이 알려진 후로 덕분에 국악 관현악도 그렇고 무용도 그렇고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 좋은 공연들이 너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국악 관현악단과 함께 범 내려온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콘텐츠들이 주목받으며 우리 국악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그러자 미디어에서도 국악에 관심을 가지며 국악 관련 TV 프로그램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그 미디어의 흐름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국악 예술가들의 관심을 좀 갖는 그런 차원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좀 더 거슬러 올라와서 생각을 해보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대중 미디어에서 국악은 상당히 친숙한 장르였고, 국악을 전공한 분들이 TV에 여러 프로그램에 이렇게 등장하는 일이 낯설지 않았어요. 국악을 전공한 분들이, 국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대중 미디어에 자주 노출이 된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죠. 하지만 미디어에서 주목받는 국악은 전통 국악이 아닌 이른바 퓨전 국악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러한 현상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퓨전 국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통 국악과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아도 전통 국악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지렛대 같은, 디딤돌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음악이라는 게 일종의 생물과도 같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아리랑이 등재됐었을 때 중요했던 이유가 오래된 음악이지만은 지금의 음악과 호흡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변형을 하고 있는 어떤 수많은 가능성의 음악이기 때문에 이 아리랑을 지정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오래된 음악과 지금의 음악이 서로 만날 수가 있고, 그런 가능성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편 퓨전 국악과는 또 다른 창작 국악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도 있습니다. 남성 8인조 국악 그룹 제비도 그중 하나인데요. 제비는 순 우리말인데요. 음악을 연주하거나 춤을 추는 전문 예술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희 제비의 수식어가 어쿠스틱 앙상블인데요. 앙상블은 알다시피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게 앙상블이고, 어쿠스틱은 전자 음향을 지향하지 않는 팀이라는 겁니다. 전통의 뿌리를 둔 음악, 그리고 창작 음악을 좀 더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퓨전 국악이 국악과 다른 음악 장르를 결합한 것이라면 창작 국악은 국악 안에서 전통 국악을 새롭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개량된 국악기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창작과에서 쓰는 악기는 가야금 같은 경우는 25줄로 개량해서 25형 가야금, 그리고 대금도 이제 플룻처럼 이렇게 키를 달아서 이제 새끼 손가락을 활용해서 이제 담보를 더 누를 수 있게끔 개량도 하고요. 어느 팀이나 지금 음악계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악기 개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국악계에서 가지는 것 같아요. 이런 악기 개량이 조금 돼야 음악도 좀 더 가능성을 뚫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 국악보다는 새롭지만 퓨전 국악보다는 어렵다는 창작 국악에 대한 편견. 이들은 나름의 새로운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저희 무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조금 진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름 시즌에만 딱 공연할 수 있는 귀곡산장 또는 할로윈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귀신들의 이제 이야기를 담아내고,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음악으로 국악을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전교생이 뭐 10명도 안 되는 학교부터 전교생이 막 한 몇백 명 되는 학교까지 너무 다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국악이 재밌었나? 저희 끝나면은 아이들이 줄 서가지고 사인해달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건강한 창작 음악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변주를 조금 더 살펴보면 1990년대 초 대중음악에 국악 요소를 넣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최근엔 대중 가수들이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한국적 요소를 적극 내세우는 경향 역시 뚜렷한데요. 이른바 K 국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국악의 해외 진출이 사실은 한 70년, 60년의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계속 변화해 왔는데 본격적인 계기는 김덕수의 사물놀이가 만들어졌던 1978년 이후인데 실제로 김덕수의 사물놀이가 한국에 소개된 이후에 해외 공연을 나가기 시작한 건 80년대 초반부터였어요. 특히 이제 요즘은 SNS처럼 유튜브가 전 세계 음악의 생산과 소비의 한 복판에 있다고 말할 만큼 영상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경계를 벗어나는 일이 상당히 쉬워졌죠. 그 사물놀이의 창단 멤버 중 한 명인 최종실 명인. 사물놀이는 국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을 뿐 아니라 K 국악의 원조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1986년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세계 엑스포를 했습니다. 세계 24개국에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두드리는 대표주자를 24개국을 불러서 여기서 공연을 했던 사진인데 사물놀이가 가장 센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버금가는 공연을 해서 박수를 제일 많이 받았던 공연입니다. 여기요. 여기 나요. 여기는 이제 김덕수요. 이쪽은 이강수입니다. 예. 네 명이 하는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하는 걸 이제 그려져서 하는데 참 좋은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0명이 꽉 차 있는 자리에서 사물놀이 연주를 하는데 한 3분 있으니까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 공연이 끝나고 기립박수를 받는데 18번을 나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국악인들의 새로운 시도와 세계의 반응들. 최종실 명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통은 문화재로 이미 정리돼서 지키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맞는 또 자기는 음악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인정받아야 되고 거기서 결국 한국 음악이 뒷받침된 새로운 음악이 되는 거고 그게 K 국악이에요. 전통 국악, 퓨전 국악, 창작 국악이 모두 K 국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사랑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제 저희가 이제 세계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누구를 어떻게 타겟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통음악의 장르들이 어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페스티벌 같은 데서는 막 춤추기 좋고 흥겹고 타악 중심의 그런 음악들이 아주 인기가 많겠죠. 지금 이제 한국 음악의 세계화는 하나의 성격이거나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훨씬 생각보다 다변화되어 있고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앞으로도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긴 터널을 지나 다시 시작된 국악 공연. 거의 한 2년 만에 지금 정식으로 이제 관객을 두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이 되었기 때문에 연희자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고 그동안 국악계도 많은 변화를 맞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 공연이냐 아니면 오프라인 공연이냐라는 어떤 안목의 이 수사가 붙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두 개의 갈림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갈림길에 대한 선택은 젊은 예술가들일수록 더욱더 그 선택권이 많다라고 봅니다. 국악이 변주를 거듭하며 대중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만큼 관객인 우리 역시 신명나는 우리 가락 한바탕에 한번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차오나졸 붉은 무늬 술령 일시에 따라 토끼를 해워살기 진왕말리 장성사든 사냥싸우고 마초싸든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부두치 잡는 모양 영문출사 도적 잡든 토끼 두 개를 꽉 잡고